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주의는 현재 철학, 사회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 전산학, 인공지능, 생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베이지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렵다. 베이지주의가 다른 과학 방법론과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대답은 베이지주의는 확률 추리를 설명하기 위해 확률 계산법을 이용하고 특히 베이지 정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베이지주의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 귀납 추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끝 문단을 보겠습니다.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베이지주의자에 대해서 다룬 그림을 알 수 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 믿음의 정도를 변경하면 그 결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그럼 해결 방법은 뭔가요?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솔루션, 해결 방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용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효율성을 얻어서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베이지주의는요,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서 실용적 효율성을 얻는 것과 관계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문단입니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전통적이라 함은 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의의 명제에 대해 모든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만, 단순히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참이면서 거짓인 것은 아니네요. 첫 번째는 참이고 두 번째는 거짓이고 세 번째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거네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반면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현대 베이지주의자는요, 믿음은 정도다. 이 정도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죠. 질적인 게 아닙니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그러니까 1로부터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0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그러니까 정도니까 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요. 전통적 인식론자와 니은, 베이지주의자는 서로 다릅니다. 기억은 믿음을 단순하게, 니은은 풍부하게. 그러니까 기억은 믿음을 비연속적인 것으로 보았고요. 니은은 연속적이라고 보았습니다. 0부터 1까지 연속적으로 어떤 것이든 가능한 거죠. 기억은 믿음을 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질적인 것이죠. 그런데 니은은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게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안다는 것을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가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이런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아래에 보면요. 조건과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조건과 원리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교한 설명은 보통 수학적 설명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A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중요한 말은 새롭게입니다. A를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가 있겠죠. 다른 명제 B에 대한 기존 믿음의 정도가 이를테면 0.5라고 합시다. 이런 믿음의 정도가 변화되겠죠. 왜요? A를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뭐 플러스 0.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0.7이 되거나 0.3이 될 텐데 이러한 변화는 조건화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화 원리에 따라 바뀐다. 이런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에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그랬죠. 믿음의 정도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랬습니다. 면이니까 조건이네요. 조건입니다.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 그러니까 기존의 믿음의 정도에서 애초의 믿음의 정도는요. B가 참일 확률이죠. 여기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네요. A가 참일 확률분의 A와 B가 모두 참일 확률이네요. 로 되어야 함,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부터 해서요. 되어야 함까지, 이것이 조건화 원리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내용이 되겠네요. A가 참일 확률 분의 A와 B가 모두 참일 확률이 이것이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이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화 원리고요. 이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요. 남성 승객이 5명이고요. 그 남성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이 3명이라면요. 승객이 남자였을 때 그 승객이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넣으면 5분의 3, 0.6, 즉 60%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그랬으니까 이 조건이니까요. 오늘 비가 온다가 A가 되겠네요. 내일 비가 온다. 이게 B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약화가 아니라 강화네요.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다른 말로 조건부 확률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 A라고 했어요.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 B가 참이라는 것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건화 원리는, 즉 베이지주의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 A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비가 온다를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온다라고 예보한 것까지 있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새롭게 알게 된 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와 기상청 예보가 모두 강화면요.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강화고 하나는 약화하는 것이라면, 서로 반대라면 이 둘 중에 더 큰 쪽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행위는 아니다. 행위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참고로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의 기상 통계에서 7월 1일이 흐릴 확률은 0.6이고요.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0.4랍니다. 또 전날이 흐릴 때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은 0.5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튿날 비가 올 때 그랬습니다. 조건, 이튿날 비가 올 때니까 이게 A가 돼요. 전날에 흐릴 확률 B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수식에 넣으면 되죠. A가 일어날 확률분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2일이 비가 올 확률이 0.4고요. 이것분의 7월 1일이 흐릴 때 7월 2일에 비가 올 확률이 0.5 곱하기 7월 1일에 흐릴 확률 0.6, 이 두 개 곱해주면 0.75가 나옵니다. 다음입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즉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다른 말로 무관한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약화하는 것도 아니라면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하겠죠. 무관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인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하겠죠.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관련성이죠. 이 관련성이 요건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믿음의 정도는 불변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다음입니다.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N수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그랬으니까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원인이고요. 이와 유사하게니까 유추의 방법이 쓰였어요. 그 결과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게 원인이고 결과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막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그 말이죠. 이 말이 숨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인과관계에 따라 정리하면요. 믿음의 정도를 변경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은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를 유지할지의 여부는 조건화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실용적 효율성을 그렇죠?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봅시다. 1번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뭐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정당화라는 것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제시문에는 효율성을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바꾸어야가 아니고요. 바꾸지 않아야가 되겠죠.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바꾸는 것이죠. 답 2번입니다. 3번.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4번.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 조건화 원리에 따라 바꿔야 하겠죠. 5번.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기억은요. 세 가지 태도고요. 니은은 0에서 1까지의 다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때 기억은 질이고 니은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1번. 만약 을이 기억이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질, 비연속적이고요. 니은은 양이고 연속적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양 대립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연속적이면서
비연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2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라고 했어요. 정도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니은입니다. 기억은 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답 2번입니다. 3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참이면서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죠. 참이면서 거짓은 안 됩니다. 4번 니은은 을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이 0.5, 거짓이라는 것이 0.5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정도가 같다고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을 수 있다고 본다. 이건 맞습니다. 5번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내일 눈이 온다를 믿는 것, 참이라고 믿는 게 0.2,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 0.1이라면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믿는 것, 후자를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0.9고 전자를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0.8이죠.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조건과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바꾸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2번.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그랬죠. 조건과 원리는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3번.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도는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4번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에 보면요. T와 F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그 중에 큰 쪽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 4번이네요. 5번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은 1인 거고 가장 약한 것은 0이죠. 그렇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번 선지는요. 맨 처음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약하지도 않은까지 이 내용은요.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레드 헤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란을 유도해서 여러분을 속이려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에 보시면요.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여기에 새롭게 알게 되면 A를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가 했어요. 한번 거기 보기 봅시다. 독서 후 심화 활동인데요. 상황은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이것이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여기 새롭게 알게 된 명제는 다음과 같다. 명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니까 A가 되겠네요. 이걸 A라고 보면 요 가는 B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그랬으면 그러면 이 나는 믿음 가를 강화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에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체육관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다는 믿음 가를 약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러한 수식에다가 넣게 되면요. A에는 나 다가 B에는 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선지 1번 보시면 병이 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관련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2번 병이 나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그랬습니다. 나는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그랬으니까 나는 강화하는 것이고 다는 악화하는 것이잖아요. 약화하는 거잖아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다를 추가로 알고 나면 더 약해질 수 있겠군. 맞죠? 다를 추가로 알게 되면 약화됩니다. 4번 병이 나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이것은 지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믿음의 정도가 병은 0.7, 정은 0.6이라면 그런데 아주 강하지는 않는데 서로 다른데 나만을 알게 된 후에 그랬죠. 여러분 나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0.5만큼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그랬죠. 그럼 0.7에 0.5를 더하면 강화되니까 1.2가 되고 0.6에 0.5를 더하면 1.1이잖아요. 근데 0과 1 사이니까 똑같이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는 1과 1로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 없겠군이 아니고 같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같을 수 없겠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태도를 가질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이 자리는 모임인데 여기서는 태도니까 아니고요. 2번 원리에 따르면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법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원리가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답 2번입니다.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줄 분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본다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고요. 여기서의 아이를 돌보다죠. 돌봐줄 분 하니까 아니고요. 4번 유지함으로써 얻을.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그랬습니다. 유지함으로써의 얻을의 얻을은 능동이고요. 젊었을 때 얻은 병, 여기서는 피동이네요.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그랬고요. 매장에서 헌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바꾸는은 변심이고요. 여기서의 바꾸다는 교환하다니까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